예, 만화가 박재동입니다. 언론 환경이 아주 나빠지고 왜곡되고 그래서 국민들이 방송을 이제 믿지 않게 됐어요. 이렇게 답답한 이때 방송국이 만들어지고 이런 것들이 또 많은 국민들의 여망이었죠. 그것을 이렇게 실현해준 국민TV 여러분들, 나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박수 보내고 또 보냅니다.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정말 이 국민TV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방송이 있어야 우리나라가 제대로 싱싱하게 나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관심 가지시고 조합원으로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방금 가입했습니다. 국민 만화가 박재동이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국민TV. 모든 국민이 바라는 공정방송의 모델이 될 것입니다. 지금 조합원으로 참여하세요. 포털 사이트에서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를 입력하세요. 손병희의 나란히 가지 않아도. 농성을 마무리하고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오래 농성을 했고 두 사람 모두 몸과 마음도 지쳤습니다. 오랜 고민 끝에 함께 논의한 후 시회와 상의해서 결정했습니다. 저희들 건강은 아직 체력적으로 더 참을 수 있습니다. 여러 동지들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건강이 심각하게 악화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불법 파견 투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이후 남아있는 투쟁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힘이 남아있을 때 내려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변 조건과 지회 상황을 봤을 때 저희 결정이 부족하고 잘못한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 죄송합니다. 내일 내려가면 바로 경찰서로 출두할 겁니다. 형사 문제를 빨리 마무리하고 동지들께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부족한 저희를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의봉 최병승 올림. 이상은 현대자동차 불법 파견 노동자 대법원 확정 판결 받았죠. 정몽구 사장에게 책임이 있다고.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거에 한거에서 철탑으로 올라가서 296일 동안 농성을 했었던 천의봉 최병승, 이 두 비정규직 노동자의 성명이었습니다. 애국시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그리고 동네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조합원 DJ 노래꾼 손병휘입니다. 함께 하시는 방송은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라디오에서 제공하는 손병휘의 나란히 가지 않아도입니다. 국민TV는 TV를 지향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4세 부득하여 인터넷 라디오를 하고 있습니다. 뚜벅뚜벅 할 수 있을 만큼,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어서 처음부터 빵 터뜨리지 않고요. 작게,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창대하리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보통은 대중을 상대로 하는 일에서는 이 가오가 중요하고 뽀다구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무리해서 판을 벌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뭐라 그러나요? 대중의 반응이란 것은 어떨 때는 거품과 같은 면이 있어서 거기에 그 분위기에 취하면은 뒷감당을 못할 경우들이 있습니다. 대중들께서, 조합원들께서 함께 하시고 열광해 주시고 그런 것에
예, 그 열기를 받아 안고서는 가장 작은 형태로, 가장 소모가 덜한 형태로 그런 방식으로 차근차근 내공을 쌓아가는 것이 장기전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생각되는 것이죠. 네. 오늘 첫 곡 들으신 류금신의 불나비. 류금신은 1980년대 후반과 90년대 초반 을 대표하는 여성 노동 가수 중에 한 분입니다. 지금도 현장에서 노래를 부르고 계시죠. 노동자 노래단 출신입니다. 그리고 솔로로 데뷔를 했습니다만 잘 뭐라 그러나 이 현장에 가시다 보면 다부지고 키는 좀 작고 좀 통통하고 예, 그런 느낌의 가수 류금신. 쭉쭉 내지르는 고음도 훌륭하고요. 중음도 두텁습니다. 불나비라는 노래는 청계피복 노동조합이라고 하는 노동조합에서 만든 노래죠. 노동자들이 만든 겁니다. 청계피복 노동조합은 1970년대 우리나라의 노동운동을 대표하는 전태일 열사께서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예, 등을 외치면서 온몸을 불살린 이후에 그의 동료들이 만든 그런 노동조합입니다. 노동조합이 사실상 민주노조가 사실상 불법이었던 한국노총은 있었습니다만 그 당시 한국노총은 매우 어용이었죠. 이승만이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승만의 비호 끝으로 만드는 한국노총은 그야말로 허울뿐인 노동조합이었죠. 어용노조들의 집합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꼭 그렇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적어도 그때는 그랬었죠. 그러니 정말로 노동자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서 노동자도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많은 노동자들이 투쟁을 했죠. 그것의 신기원을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차원으로 가는 것이 전태일 열사의 죽음이었고 그 죽음 이후에 며칠 뒤에 결성이 된 것이 청계피복 노동조합입니다. 그 노동조합 동지들이 만든 노래죠. 그러니까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 그런 멜로디. 예. 그런 느낌. 가장 노동자들이 따라 부르기 쉽고 친숙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 그렇기 때문에 지금 20세기를 넘어서 21세기 지금까지도 불멸의 노동가요로 남아있고요. 꼭 노동 현장뿐이 아니라 집회 현장에서도 제가 촛불 집회에서 즐겨 불렀던 노래이기도 합니다. 불나비였습니다. 지금 내려와서 기자회견도 하고 그랬겠군요. 그죠? 예, 두 노동자. 현대차 불법 파견 노동자. 똑같은 일을 하는데, 똑같은 복장에 똑같은 일을 하는데, 한 사람은 비정규직이고 하나는 정규직입니다. 그런데 급여 체계가 거의 2배 정도 차이가 나고 각종 혜택도 차이가 납니다. 심지어 식당도 다르기도 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간식도 차등을 주기도 합니다. 비정규직을 다 없애야 된다. 꼭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노동의 유연성이 있어야죠. 산업 현장이 수시로 바뀌는데 비정규직을 다 하지 말라 그러지는 않겠죠. 하지만 동등하게 대우하거나 아니면 어떤 경우에는 더 대우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정규직은 정년이 보장되기도 하고 수입이 보장되고 뭐 그렇습니다만 비정규직은 아니니까 오히려 비정규직일 때 대우를 더 잘해주는 거 아닌가. 우리가 부러워하지 않는 북유럽의 나라들이 바로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노동시장의 유연화 이렇게 얘기하면서 실질적으로 저임금의 노동자들을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자본가 입장으로서는요. 그렇게 전락되고 만 것이 변질되고 만 것이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아니겠습니까? IMF 이후에 구조조정의 광풍에 휘말렸을 때 비정규직이 제대로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된 거고 야금야금 하다가 이제는 600만 명이라 그러던가요? 하여튼요. 네.
아무리 미사역을 갖다 붙이더라도 결국 그것은 자본의 이익에 부합하는 형태로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노동자들 그렇게 희생되고 있습니다.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상은 무정규직 호출 문화노동자인 오집가수 손병희의 얘기였습니다. 그렇죠. 저는 무정규직입니다. 네. 그리고 호출 노동자입니다. 전화가 안 오면 저는 끝이에요. 제가 매니저이고 사장이고 제가 노동자이고 뭐 그렇습니다. 싱어송 매니저라고 저는 스스로 소개합니다만 노래를 만들고 부르고 프로듀서도 하고 매니저도 하고요. 싱어송 매니저죠. 무정규. 우리는 아프지도 못해요. 4대 보험은커녕 병가도 없으니까 말이죠. 정말 동병상련입니다. 이럴 때 이제 저 같은 사람한테는 딱 한마디 해주면 깨갱되죠. 누가 너더러 노래 부르라 그랬니? 그럼 할 말 없습니다. 누가 나에게 이 길을 가라하지 않았네 라는 노래도 있습니다만 내게 투쟁의 이 길을 가라하지 않았네. 아니죠. 선배들이 가라 그랬죠. 농담입니다. 이건 농담이고 누가 너더러 노래 부르라 취가 좋아서 하는 가지고 왜 툴툴거리니 징징거리니 이렇게 하면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자, 오늘 2부에는요, 노래패 우리나라의 싱어송라이터인 백자, 그리고 이광석, 이 두 분을 모십니다. 제 방송에서 게스트를 한 명이 아니고 두 명을 부르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좀 기분이 새롭네요. 저에게는 후배 가수이기도 하죠. 백자님은 며칠 전에 2집 앨범을 발표했고, 이광석님은 KGB, 국정원 게이트의 약자인가요? 그래서 지금 8월 15일까지 일단은 잡고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도 계속 할지도 몰라요. 국정원의 국정농단, 선거 개입, 불법 선거에 항의하는 그런 거리 예술가들 매일매일 6시 10분부터 7시까지 그러니까 촛불 전까지 청계광장 한편 동아일보사 앞에서 버스킹을 합니다. 아시죠? 길거리 공연. 그것을 주도하고 있는 분이 바로 이광석 님입니다. 이 두 분 이따가 모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신청곡 들어온 게 좀 있나요? 아이고, 윤민석의 경문 신청해 주셨군요. 일단 듣습니다. 조선일보 서정주 박정희까지 일본 놈의 충성스런 앞잡이일 때 동상 걸린 손가락을 잘라내가며 해방을 위해 싸웠던 건 백성. 시원시원하죠? 김태언, 꽃다지 90년대 초중반 활약했었던 김태언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사람이 태어나라는 곡이죠. 김태언. 원래 신부님이 되려고 했었던 분인데 꽃다지의 동료였었던 장희경 씨와 결혼을 하는 바람에 신부의 꿈은 그리고는 아마 천주교 성지를 안내하고 그러는 여행사에 취직해서 가이드로 활약하다가 아예 자기가 회사를 차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인인 장희경 씨는 꽃다지 활동을 그만두고 보건노조,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보건노조의 문화국장으로 일을 하다가 지금은 뭘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활동가, 노래운동 이런 단어들, 특히 노래운동가, 이런 노래활동가 이런 단어들 아주 자연스러울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수가 되려고 그랬던 것이 아니라 운동을 하는 과정에 자기 적성에 맞는 걸로 하는 거죠. 그러면서 노래패가 만들어지고 그랬을 때 주도적으로 참여를 하거나 자기가 결성을 하거나 곡을 쓰거나 이렇게 되다가 나중에 전문적인 가수의 길을 걸어가는데 예전에 장외 집회, 연세대 노천극장이나 경희대 노천극장 이런 곳에서 대규모 집회를 할 때는 가수들도 연주자들도 같이 무대를 쌓고 아시바 쌓고 아시바가 뭐냐면요.
공연장 가면은 이렇게 조명탑 그런 거 있잖아요. 예, 조명 있고 그런 거, 그 음향시설을 올려놓고 그런 거를 철제 구조물 그런 걸 아시바라고 했었는데 철거할 때 같이 철거하고 그랬어요. 예. 역할이 달랐을 뿐이지 하는 일은 생각은 비슷했으니까요. 그래서 음향잡이 같이 나르고 악기도 같이 나르고 철거도 같이 하고 뒤풀이도 같이 하고 뭐 그랬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전무나 세부나 이렇게 된 거죠. 예. 그래도 그 정서들은 아직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버스킹 밖에서 지금 그 국정원 게이트 버스킹 할 때도 보면은 음향팀이랑 가수랑 아주 스스럼 없죠. 예. 오늘 저 혹시 지금 새로 가입하신 조합원 계신가요? 아, 계시대요. 한번 볼게요. 두 분. 같은 집에 사시는 모양이군요. 광주 광산구에 예, 두 분. 닉네임이 좀 복잡하네요. 7242 뒤는 똑같고요. 한 분 영문 이니셜만 좀 다릅니다. 광산구 산월동에 광산구가 제가 알기로는 광주 광역시 면적으로 따지면 2분의 1인가 3분의 1인가 그렇죠? 아주 크지 않습니까? 북구 이런 구에 비해서 훨씬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주 광산구에서 두 분 가입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 방송 시간에 광주에 계신 분들 소개해 드린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우리 그 조합원들 광주에 지역 기반을 두고 계신 분들이 별로 안 계신 모양이죠? 예. 한번 지금 검색을 해 볼게요. 몇 분이 계신지. 광주. 예. 참 광주는요. 전남이 아니고 광주 그냥 광역시입니다. 예. 경기도 광주는 경기도 광주인데 이게 섞여서 나와서. 그렇군요. 하여튼 광주 다 합치면 몇 분이 되십니까? 612분. 그러니까 광주, 경기 광주랑 전남 광주 다 합해서 612분. 예. 그렇습니다. 부산이 때 1000명이 좀 넘었죠? 그래서 서울, 그리고 경기 다음에 세 번째로 500명 있었습니다. 정도 되겠네요. 경기 광주가 110명이니까. 경기 광주가 110분이시니까요. 광주 광역시에서는 500분 정도의 그런 정확히 카운팅하면 502분 정도의 지금 광산구에서 두 분이 가입하셔갖고 오늘 제 시간 이전에는 500분이었는데 지금 502분의 조합원이 계십니다. 광주. 부산 아직 1000명 안 됐어요. 3명 부족해요. 부산도 아직 1000명이 안 됐대요. 3분이 부족하답니다. 997명. 네.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 경마장에서 경주하는 거, 그런 식으로 지금, 예, 방송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제가 궁금해서 한 거니까요. 반갑습니다. 생방송 게시판 가볼게요. 보자. 네. 천이봉, 최병승 동지의 소식. 안타까움. 이상님, 목소리에 우수가 가득하다고요? 가슴이 툭 텅한 기분이신가요? 힘냅시다. 네. 그래서 첫 곡 띄워놓고서는 잽싸게 나가서 커피 한 잔 타서 지금 마시고 있습니다. 약간 루즈해진 것 같아갖고 정신 차리려고요. 문PD 사심이 묻어난 선곡. 불나비. 우리 문희정 아나운서께서 좋아하죠. 유금신. 그러나 선곡 제가 했습니다. 첫 곡은 제가 항상 선곡을 해요. 저희가 방송을 위해서 딱 만날 때 그날 첫 대화가 그렇죠. 우리 문 아나운서님께서 첫 곡은요. 그러면 그 소리가 저는 옛날에 대전은요 하는 소리랑 선생님 첫 곡 이러잖아요. 하여튼 첫 곡.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첫 곡 얘기를 하죠. 최기바라님, 더 강고한 연대를 못한 우리의 책임 또한 작지 않습니다. 그 많은 동지들이 울산에 갔는데도. 그러니까 말이에요. 고공에 올라가고 몇백일씩이나 농성하는 노동자가 농성하는 나는 우리밖에 없다고 그런 얘기들을 어떤 정치인이 얘기했던가요? 예.
반대로 되돌려주죠.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이행을 하지 않는 그런 자본가가 있는 나라, 그러면서도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은 그런 나라에 있으면 어디 나와보라고 얘기하십시오. 그래서 꾹 참아야지. 지금 어떤 분께서 욕하지 말라고 그러시는데 저도 욕하는 거 싫어해요. 그렇죠. 비움의 미항님. 가끔 너무 급해서 아파트 앞 4차선을 무단횡단할 때도 얼마나 창피한 줄 모릅니다. 간혹 어린애들이라도 볼까봐 후딱 건너곤 하는데 도대체 대법 판결 난 것을 왜 지키지 않는답니까? 그 얘기예요. 나우시카님, 저는요, 프리랜서죠. 여기 비정규직 직원, 이런 개념 아니고, 프리랜서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계약을 맺고서 제 시간에 방송을 하면은 그 전후에 제가 어디서 뭘 하던 상관이 없는 그런 거죠. 나우시카님. 왕사가지님이 신청곡 경문 1 들으셨어요. 아이고. 박 대통령의 멘토 나이 합계가 516살이라고요? 득표율 51.6%. 김기춘 73세, 김용환 80세, 최병렬 74세, 김영갑 76세, 안병훈 74세, 현경대 73세, 강창희 66세. 영계네요, 강창희. 51.6%. 이분들이 7인회라고 하죠. 7인회. 현 정권의 실세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그렇군요. 51.6%. 합계 516살. 이야. 근데 그거 아십니까? 이분들이 386세대에 속한다는 거. 30년대생, 나이는 80에 근접하고 60년대 학번. 그런데 이제 70세라고 한다, 30년대생이라 그러면 사실은 학번으로 따지면 50년대 학번일 텐데 우스갯소리를 하는 거죠. 지금의 386세대는 30년대 출생, 나이 80에 육박하고 학번 60년대 학번. 아이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이 맞는다고 하는 것이라면 저는 이분들의 연세가 많은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긴 싫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나이가 아무리 젊다고 하더라도 일베에서 활동하고 있는 친구들을 우리가 젊다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정신이 꽉 막혀 있고, 그리고 현실을 외면하고, 그렇죠? 왜곡된 논리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분들은 나이에 상관없이 늙었다고 우리는 얘기하지 않습니까? 문제는 이분들, 7인의 이분들이 유신 시절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은 길을 걸어오면서 역사 발전에 도움을 주기보다는 자신들, 그리고 자신들의 대변하는 그런 이익 집단에 복무해와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님, 그래요. 저 욕하고 싶지 않습니다. 욕 잘 안 하잖아요. 제가 잘 안 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녹음 방송이랑 욕이죠. 그러고 보니까 지금 4주째, 생방송을 계속 고수하고 있는데요.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죠. 화무 11홍님, 백장님 너무 좋아요. 드디어 알바 나타났습니다. 백장님 알바 나타났어요. 저 이 사람 알아요. 딱 걸렸어요. 까막루님, 출석합니다. 복지, 주택 걱정, 의료비 걱정, 교육비 걱정, 노후 걱정. 이런 복지가 해결된다면 비정규직이라도 그나마 버틸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바로 그 얘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 북유럽의 복지국가들은 비정규직들 있어요. 있는데 비정규직들 오히려 정규직보다 더 대우를 잘해주기도 합니다. 그렇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직장이 있다가 없어지고 없다가 있어지고 그러면은 차라리 더 불안하니까 있을 때도 우대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맞는 거죠. 이것이 진정한 노동시장의 유연화, 그리고 노동자를 부품으로 보지 않는 그런 인간 위주의 그런 정책 아니겠습니까? KGB님, 이광성님 피부 까매지셨던데 원래부터 흰 친구는 아닙니다. 건강 챙기면서 버스킹 해주세요. 물어봐야 되겠구나. 건강관리는 어떻게 하는 건지. 우리 희정황후 문씨께서, 황후께서 경문원을
메일로 보내드렸습니다. 주명 아빠님. 피구왕 달타냥님. 좋게 얘기하면은 퓨전이죠. 예, 이름이. 피구왕 통키도 아니고 삼총사 달타냥도 아니고. 형님 점심은 드셨는지요? 저 또 왔어요. 그릴 앞에서 햄버거 굽는 알바하는데 너무 더워요. 그렇군요. 잠시 짬을 내서 에어컨 앞에서 글을 남겨요. 글렌 메드로스의 Nothing Gonna Change My Love For You. 예. 희정 누나가 강민경인 걸 이제 알았어요. 앞에 수식어가 붙죠. 40대 강민경. 전 희정 누나 같은 분 누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지금 누나라고 부르고 있으면서 뭘 그래요. 예. 그럼 이만 For My Love 희정 누나. 예. 이런 글은 문희전의 낭만음악실 갖고 올리세요. 왜 손병의 나란히 가잖아도 올려갖고 지금. 예? 아무리 노래 그 프로그램 제목이 나란히 가잖아도지. 예? 피구왕 달타냥님. 아니 제 음반이라도 사갖고는 인증샷 딱 찍고 이런 거 올리면 또 말을 안 해. 뭡니까 도대체? 뭐 햄버거 굽는 알바 더운데 하는데 뭐 이런 얘기에서 좀 그렇긴 합니다만. 그때 에어컨 바람은 가끔 쓸 수 있는 모양이군요. 햄버거. 제가 알기로는 햄버거는 바로 몽골의 군사 전투식량에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몽골의 기병들이, 몽골이 전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잽산 기동력이었잖아요. 군사 한 명당 말을 2필 이상 끌고 다닙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타고 있는 말이 지치면은 연말로 바꿔 타죠. 그러면서 자면서도 말을 달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말과 상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산술적으로는 계속 달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식사는 어떻게 하냐면 바로 말 한 장 사이에 이렇게 있었던 그런 고기. 예. 그거죠. 그걸 육포로 만들어 먹기도 하지만 또 이 다져갖고 먹기도 하고 그러는데 몽고족의 일파인 타타르족 이 이름을 따서 이걸 타타르 스테이크라 그랬나? 타타르자가 들어간 뭐로 이렇게 서양 사람들은 불렀어요. 유럽 사람들은. 그러다가 함부르크 있죠? 독일의 항구 도시인 함부르크. 거기서 확립이 된 게 바로 햄버거죠. 햄버거. 햄버거를 영어로 부르면 햄버거가 되지만 저기로 하면 함부르크가 됩니다. 예. 물론 이거 상업적으로 발전시킨 것은 미국이었죠. 미국. 그렇긴 합니다만 하여튼 다진 고기에다가 빵 해갖고 한 이 햄버거의 원래 기원은 바로 몽골군에게 있다라는 이야기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Believe or not. 예. 조덕보의 꿈에 그리고 글렌 메드로스의 Nothing Gonna Change My Love For You. 예,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예. Nothing gonna change my
Love for You, 글렌 메드로스. 그 누구랑 그 당시 또 다른 팝스타랑 형제간 아니었나요? 예. 지금은 꽃미남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만 당시에는 아이돌이라는 단어를 썼었죠. 꽃미남이라는 단어를 쓰게 된 거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음원이 막혀 있어갖고는 유튜브 영상을 틀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옆에 보니까 말도 타고요. 별거 다 하네요. 예. 돈 별로 안 썼어요. 예. 그냥 그 가수 하나랑 예쁜 여자 한 명 이렇게 등장시켜갖고 해변에서 대강 뭉개다가 끝나는 그런 말도 타고. 갑자기 왜 에마 부인 생각이 나지? 아, 참나. 에마 부인 출신 여러분이 있습니다. 뭐 오수비 씨도 있고 염혜리 씨가 계신데 염혜리 씨가 원래는 자기 이름으로 돌아오고 김부선 씨죠 아마. 예. 그리고 일대 에마 부인이 안소영 씨고. 그래요. 김부선 씨가 아마 에마 부인 출신일 텐데 염혜리, 김부선 아마 이게 동일 인물 아닌가 싶은데 뭐 누가 좀 가르쳐 주십시오. 피구왕 달타냥의 실체. 야, 제가 피구왕 달타냥입니다. 이 사진 정말이에요, 이게? 얼굴 사진 본인 맞습니까? 아니죠? 네. 제가 아무리 TV를 안 봐도 이 정도는 TV에 나올 급이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분이 햄버거를 굽고 있다는 것은 바로 뭡니까? 남상미 씨인가요? 한대 앞에서 햄버거 파는 패스트푸드점에서 알바하다가 지금 기획사에 발탁이 돼갖고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예. 모든 한대 남학생들의 여신이었던 그분. 예. 소문이 나서 기획사에 발탁이 돼서 지금 연예인으로 활동을 하고 있죠. 아마 피구왕 달타냥 이분이 용모가 이 정도라 그러면은 바로 햄버거 굽다가 발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건투를 빕니다. 자, 위슬님, 그리고 왕싸가지님, 그래요. 우리 두 분 방송을 듣고 있으면 조합원 배려를 많이 하시고 사고 없이 어느 지상파 아나운서 나 DJ보다 매끄럽게 진행을 잘하시고 계시는 모습이 최고입니다. 야, 이런 거 읽으면서 제가 뭐라 그러나 제일 우려하는 것은 이거 읽다가 버벅대면 어떡하지? 뭐 이런 겁니다. 지금처럼만 변함없이 우리 곁에 남아주세요. 두 분은 저에게 베스트 오브 더 베스트 사진 올려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야, 이젠 이런 닭살 돋는 그런 글들도 잘 읽네요. 쑥스럽지만 하여튼 고맙습니다. 비움의 미양님, 병희님의 포킹닷컴도 이젠 관리 좀 해주세요. 그래요. 포킹닷컴. 제 홈페이지인데, 홈페이지 시대는 아무리 갔다 하더라도 관리 누가 하지? 저는 팬카페도 없어요. 팬카페 있으면 좋겠는데 제가 차마 만들긴 그렇고 주위에 팬클럽이라고 있는 애들 몇 명한테 물어보고 찔러봐도 반응이 없어요. 이것들이 지들끼리 맨날 연애만 하고요. 가수 띄우는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진짜요. 벌써 두 커플 생겨갖고 제가 줄해봤어요. 자식들 말이야. 첫 주례는 제가 2005년에 봤고요. 농담인 줄 알았어요. 줄에 서달라 그래갖고. 그래서 야 웃기지 마라 그랬는데 몇 달간 계속 조르는 거예요. 예. 주례를 봐주셔야지 자기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뭐 그렇게 해갖고는 2005년에 한 쌍, 2007년인가 8년에 또 한 쌍, 뭐 두 쌍. 가수 띄우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연애만 하고 말이야. 그러니 뭐 저 홈페이지 관리 제대로 되겠습니까? 팬카페도 없는데. 공민왕을 동성여자의 변태 완전 또라이로만 묘사하고 있는 부분이 너무 많은 거가 열받아하며 청취하고 있어요. 이 시간이면 손병희님 때문에 집중이 잘 안 된다고요? 포기하고 열렬 청취하겠어요. 신청곡 있는데 콜린 베일리 Like a Star. 그 라디오를 들으면서 자기 일에 전념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있습니다. 외국 라디오를 들으면 돼요. 자기가 모르는 말로 얘기하는 거 들으면은 어차피 음악은 음악이고 얘기할 때도 자기가 모르는 얘기니까 무시하고 자기 일에 집중할 수 있거든요. 근데 말이라는 게 그래요. 그러니까 옆에서 휴대폰 통화하는 소리 들으면은 괜히 신경 쓰이잖아요. 전철이나 버스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작은 소리로 얘기를 해도 그런 곳에서 대중교통수단에서
전화 오래 하는 것은 아주 실례인 거죠. 그렇다고 제가 이 일에 집중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일에 집중하시려면 방송 끊으시고 다른 데 가세요. 일본 방송이나 그런 거 들으시면 되는데, 공민왕, 노국공주와의 사랑 얘기. 홍건적의 난 때 저 경북 봉화까지 피난을 가셨죠. 그렇기 때문에 그 봉화에 가면 공민왕을 모신 사당이 있고 또 매해 공민왕 축제를 하고 그렇습니다. 신돈과의 이러저런 얘기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그 원나라의 속국에서 어떻게 좀 벗어나 보려고 애를 썼던 그런 왕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기타를 들고 있는데요. 이번 주 토요일 날 촛불 집회 때 나와서 어떤 분들께서 촛불의 노래라는 노래를 부를 텐데, 이 노래가 레미제라블 OST 중에서 Do You Hear the People Sing? 마지막 장면에 나오는 그 개사곡이래요. 그 노래의 개사곡이래요. 악보가 페이스북에 떴길래 제가 한번 그에 앞서서 불러볼까 하고 있습니다. 모레 이 노래 부르는 그런 분들 나오시면 뜨겁게 환영해 주십시오. 저도 이 노래를 듣기만 하다가 부르는 건 처음이어갖고 아까 연습을 좀 했습니다만, 프로니까 틀리더라도 용서해달라는 얘기는 못하겠습니다만, 아무튼요. 예. 우리 노래소리가 그대에게 들리는가? 뜨거운 촛불로 민주주의 지키려는 노래. 촛불은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가 되어 세상을 지켜주는 큰 힘이 되리라. 너와 내가 손을 잡고 함께 광장에 나가 우리 원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 보자. 저 자유와 민주와 원칙의 대한민국. 우리 노래소리가 그대에게 들리는가? 뜨거운 촛불로 민주주의 지키려는 노래. 촛불은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가 되어 세상을 지켜주는 큰 힘이 되리라. 너와 내가 손을 잡고 함께 광장에 나가 우리 원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 보자. 저 자유와 민주와 원칙의 대한민국. 뜨거운 심장 소리 우렁찬 촛불의 함성. 너와 나 이 세상의 주인으로 우뚝 서리니 이젠 지켜지리라. 우리가 지켜내리라. 모두가 자유로운 내일을 위하여. 모두가 자유로운 내일을 위하여. 어떠십니까? 가사가 좀 가슴을 뛰게 만드는데요. 가사만 봤을 때는 좀 단순하다는 느낌 받았는데 노래를 부르다 보면 가슴이 뜨거워짐을 느낍니다. 이게 좋은 곡이 갖고 있는 그런 힘이 아닌가 싶고요. 촛불의 노래. 저는 일본에 가 있기 때문에 아마 토요일엔 촛불을 참여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멀리서 응원하겠습니다. 촛불의 노래. 우리 노래소리가 그대에게 들리는가? 뜨거운 촛불로 민주주의 지키려는 노래. 이렇게 시작되는. 자, 노래 한 곡 듣고요. 오늘 도대체 김용민 PD가 못하는 게 뭐냐라고 남들이 얘기해요. 시나리오 쓰고 또 토론도 하고 뉴스도 잘 진행하니까. 저는 단언코 얘기합니다. 김용민 PD가 못하는 거 다이어트죠. 네. 자, 한 곡 듣고 김용민 PD가 진행하는 세신 뉴스 듣고 그리고 오겠습니다.